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소환 통보한 오전 9시 정각에 맞춰서 출석했습니다. 앞서 서초동 집에서 나와 이동할 땐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었지만 국민들에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특검 주변엔 일부 지지자가 모였지만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오전 8시 56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고 윤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빠져나갑니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으로 향하던 윤 전 대통령은 차량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듭니다. 대통령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특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종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개혁 선포는 관여 안 하셨습니까? 네, 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전직 대통령은 정작 국민에겐 어떠한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12개 부대, 경찰 인력 720여 명을 고검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특검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 숫자는 일주일 전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는 텅 비었고 집회를 위해 점거한 도로도 한산했습니다. 오후 들어 지지자들은 점차 늘어났지만 맞불 집회 참가자들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번 초대형 추경의 핵심인 12조 원 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국민들에게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급되느냐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 12조 1,700억 원은 전체 추경 중 38%에 해당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부터 지급되는데 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에겐 3만 원을 더 주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엔 5만 원을 더 줍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앱이나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환수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고 배달앱 사용도 안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에겐 지급되지 않지만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효과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걸로 보고 있는 정부는 특히 쿠폰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을 앞둔 9월 말부턴 2차 쿠폰 지급도 예정됐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국민 1인당 10만 원을 한 번 더 지급하는 겁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을 선발하게 되는데 월급쟁이 직장 가입자와 고액자산 지역 가입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된 지 1년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 때문인데요. 이 위원장은 경찰에 들어가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대전 MBC 사장일 때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삼아서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건 1년 전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빵집과 와인 판매점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이 위원장에 대해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나오면서도 반발했습니다. 이게 또 정권 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초 경찰은 오늘 오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후에 나왔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이 위원장이 뒤늦게 응한 데는 경찰의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SK텔레콤이 고객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했죠. 정부 결정에 따라서 해지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게 가장 큰 내용인데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지현 기자입니다. SK텔레콤 보상안의 핵심은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해킹 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SKT통신을 해지했거나 해지하는 고객들에게 통신 서비스 약정상 받아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7월 14일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10일 정도 그 연장해서 운영을 하면 원하시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한 보상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청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요. 안내 문자나 그런 내용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 안에 어딘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더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시기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열흘이면 아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기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SKT 측은 위약금 환불 신청에 대해선 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보상안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선 8월 한 달간 통신요금 절반을 깎아주고 50기가의 데이터를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이걸 놓고도 실질적인 보상책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이제 데이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0기가 데이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여러 고객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놓은 보상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